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군사보호구역도 해제가 되고요. 뭐 그린벨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택지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 이제 공급에 이제 어떤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라도 공급을 대책을 내려놨다 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앞으로 공급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안정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들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가용 토지가 없는 이런 부분에서 따졌을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 특수성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개발제한구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 또 그린벨트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1971년도에 도입이 됐죠. 실제적으로 뭐 도심 팽창을 막고 또 현재 녹색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에 만들어진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그 부분까지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동사항 없이 계속 쭉 이어져 왔다가 최근 1, 20년 사이에 많이 해제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산업화라든가 서울 주요 도시들 급속히 팽창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라든가 환경, 교통 문제 등이 지속되는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그 지역의 주거지 또는 현재 환경적인 여건 다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가 박자가 맞았을 때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사고팔고도 못하고요. 신축행위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요때는 실제적으로 이거 공약 사업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면적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연도별로 봤을 때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했는가를 보여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71년도부터 79년도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첫 그린벨트가 도입이 되고 실제적으로 영구 녹색지대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녹색지대로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할 거다. 그리고 72년도에는 또 수도권 개발 중 제한구역을 확대를 했죠. 전국의 14개 권역에 5,397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 면적 전 국토의 5.4%에 해당되는 면적을 지정을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실제적으로 그린벨트가 포진하고 그린벨트 앞쪽으로 봤을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같이 중첩된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왔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일기 신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200만 호 건설을 하면서 실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까지 일기 신도시를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서 그 지역에 이제 택지개발 조성 사업을 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됐던 시점이 있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 때 공약 사업으로 내세웠던 그린벨트 해제는 춘천, 청주나 7개 중소도시 권역을 해제하는 거 이외에 수도권 광역시 일부 해제되는 것만 현재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이게 2기 신도시인데요. 2기 서울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서 실제로 이때 만들었던 게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뉴타운 사업이죠. 그 뉴타운 사업이 은평 뉴타운 사업이 가장 큰 대표적인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기 신도시를 조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위례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강남에 있는 강남 소처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뭘 지었느냐? 보금자리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해서 강남 세곡이라든가 자곡, 서초, 우면, 내곡 이 일대, 청계산 일대라든가 이 주변을 가보게 되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또 길도 그렇고 전철로까지 놓여진 걸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기준까지 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인데요. 이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제 지자체
단체장한테 이양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죠. 30만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되는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한 15만 평 되겠죠.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이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게 뉴스테입니다. 중산층을 위해서 만들었던 현재 임대주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서 그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뉴스테이로 분양을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 해제하면서 작년에 발표되었던 3기 신도시 개발이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는 전체로 보시게 되면 71년도 지정된 면적을 보게 되면 5,397평방킬로미터. 이게 거의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30년 이상 가까이 오면서 1,556평방킬로미터가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고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죠. 나머지는 3,480평방킬로미터가 현재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거고요. 대도시권, 특히 이제 전국적인 부분에 대도시권의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현재 1,405평방킬로미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61평방킬로미터는 이미 해제가 돼서 택지개발 사업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은 실제적으로 면적 대비 그린벨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17.7평방킬로미터밖에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 지정 여건도 맞지도 않고 그 지역에 택지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맞고 또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집값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수요가 그만큼 집중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집값이 연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면적은 150평방킬로미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88, 경기가 1167평방킬로미터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대상 유형 보시게 되면 도시용지로 전환을 되겠죠. 당연히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타 시설용지로 바뀌겠죠. 거기에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일 경우에는 해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소 해제 기획 가능 면적은 20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지만 최소 해제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가지와 연접한 공공택지지구, 공공시설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이 얘기는 2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공공택지개발지구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등에 가깝게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20만 평방미터 이상이 안 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제 결정권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위임이 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각 부처별로 했을 때 현재 그 지역에 각 부처별로 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여건들이 충분하게 합당한지를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어떤 그런 민감한 사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일기 신도시 만들었던 것들 보시게 되면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택이 200만 호가 건설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지역에 알고 계시는 일기 신도시죠. 지금 이제는 노후화된 도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재개발 이런 것들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대책을 내놨다는 얘기라고 보여지면 갈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급등했던 주택 가격은 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하향으로 떨어졌죠. 약 한 42개월 동안 하락이 됐다. 하락이 됐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급등되면서 어느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됐던 시기가 아니라 조금만 마음 먹고 조금만 절약을 하면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집값도 그만큼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 현재 노태우 정부 때는 가장 그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되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슬금슬금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주택가격이 재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뉴타운 사업을 서울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과 그 인근 지역도 가격이 현재 같이 이동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이 강북 지역, 강남 지역 말고 강북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자.
이게 바로 은평 뉴타운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진행됐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진행됐던 부분 때문에 이 주변이 아파트 단지, 대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던 시점이 다 이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평이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뭐 기름이라든가 왕심 이런 지역들은 기존의 조성된 이미 있는 택지를 그린벨트가 아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2기 뉴타운 사업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위례 신도시도 들어가죠. 위례 신도시도 성남과 실제 하남과 그다음에 송파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지금 현재 4만 2천 가구 정도가 되고요. 은평 뉴타운 사업은 14,000 가구 정도로 공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4만 2천 가구가 전부 위례 신도시에 아직 입주한 건 아니고요. 현재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구들을 분산시키고 또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있는 인구 집중화 현상을 좀 분산시키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부분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뭐 더 대형 택지 개발 사업보다는 보금자 주택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조금 더 임대에 관련된 임대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 주택이 5,400가구 정도를 어디다가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특히 이제 서초동 일대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주변이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인구들, 즉 강남 지역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 상당수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당수가 또 그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 현재 가까운 입지 여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주변의 입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수요들이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죠. 3기 신도시는 이제 올해 또 사전 청약을 하면서 한 6만 가구를 먼저 사전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린벨트에 관련 내용도 현재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형태로 또 할 거냐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 계양이라든가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지역의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주변의 인근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린벨트 해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보호 시설을 해제한다는 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현재 남북이 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를 좀 해제를 해서 택지 개발 사업, 특히 이제 원가가 저렴한 토지를 이용한 또 현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전국의 7개 대도시권에 3,840평만 킬로미터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울 지역과 경기 일대, 그다음에 충남, 그다음에 현재 경남, 경북, 또 전남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녹색 부분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안양부터 해서 과천, 성남, 하남, 남양주, 의정부, 고양까지 전부 다 현재 녹색 공간들은 다 그린벨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권에는 울산이라든가 부산 창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의 총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지역이 가장 그린벨트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강동, 또 관악, 강남 이런 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녹색 공간들이 다 대부분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제가 되면 강북이나 강남 지역에 어느 정도 택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말씀드려도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권별로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 또 주택가격 매매가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드린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건설이 되면서 가격이 상당수 안정화가 됐고요.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그린벨트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은평 뉴타운과 위례 신도시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된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오른 부분에서 좀 떨어뜨리기 위한 조건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때 또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왔기 때문에 가격은 안정적으로 현재 하락세를 보이다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뉴스테이 일부 해제하면서 그중에 지자체의 일부 권한도 이양하고 여러 가지 여건 됐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이 현재 급등한 가격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일괄적으로 다 규제가 들어갔던 때는 부동산 가격이 다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이 정권도 마찬가지로 또 열애를 피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공급에 관련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양질의 주택 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공급 후 규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